TWA 푸딘이 최초의 문강의 3강 파트 6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의 대주제는 바로 수학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유독 우리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푸디니는 조금만 발을 들이고 나면 약간의 수학적 지식과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딩의 지식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후디니와 수학, 이 두 조합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후디니를 잘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수학을 알아야 할까요? 최초 입문자로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3강 파트 7부터 파트 10까지 다루게 될 램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3강 파트 7에서는 램프 제작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램프 만들기의 과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에 수학 문제들을 잠깐 보면서 머리 굴리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5에서 6개 정도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하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너무 쉬운 분들은 후디니에서 요구하는 수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 정도로 머리를 굴려가며 작업을 하게 되겠구나 하고 목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삼각형이 있을 때 A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정리가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와 같은 직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의 길이를 A, B, C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활용해서 A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A의 제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6은 A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25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때 이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루트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 나올 예정이고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언제 배웠을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방정식의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직삼각형이 있을 때 A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용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구했을 때는 A와 B를 알고 C를 구했죠. 이번에는 A와 C를 알고 B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 있는 조건에 맞게 해본다면 12제곱 더하기 A제곱은, 자, 이식 말고 여기에 있는 A입니다. 13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은 13제곱 마이너스 12제곱 169 마이너스 144는 25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해준다면 A는 5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중학교 2학년 2학기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A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7로서 동일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을 뭐라고 불렀나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만들어진 이 두 삼각형은 관계가 어떤가요? 바로 선대칭으로 동일한 삼각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좀 도움을 받기 위해 보조선들을 좀 그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두고 이 변과 이 변이 동일하다는 것도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4.5, 4.5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좌표의 높이값은
y값이죠. 높이값은 0을 기준으로 4.5만큼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a의 y 좌표값이 4.5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값을 모르고 있고요. 이 값과 이 값을 알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가정을 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무의 값이니까 여기 a라고 써두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5의 제곱은 이 길이죠. 7제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a제곱은 7제곱 마이너스 4.5의 제곱, 이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면 a는 루트 7제곱 마이너스 4.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 좌표의 값은 루트 7제곱 마이너스 4.5의 제곱, 컴마 4.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루트 안에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건 계산기가 해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학창시절에 언제 배웠을까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고등학교 1학년에 배웠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왜 중학교 2학년에 배웠을까요? 바로 좌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상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다.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A에 대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 B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풀었던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되게 유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3번 문제에서 보시면 이 B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같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전체 길이의 절반 4.5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A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한 번만 이용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4번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A와 B를 각각 바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를 찾아줘서 A를 먼저 구하든 B를 먼저 구하든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A와 B를 활용해 두 개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고요. 이 식에서 A와 B의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용할 두 삼각형을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각각 직각삼각형이고요. 자, 이때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AB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AB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 마이너스 이쪽의 높이는 제로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제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 두 정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볼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에서 A, B를 활용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위치가 2인 걸 알기 때문에 2 마이너스, 자, A를 빼주면 되겠죠. A가 될 예정이고요.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써보도록 할게요.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 길이죠.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을 풀어서 차이를 내준다면 A와 B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고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8B 더하기 B제곱은 25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이때 이 두 식을 빼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게요. 4 마이너스 4A 더하기 16 마이너스 8B는 제로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모두 4로 나눠준다면 간단하게 1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2B는 0. 따라서 5 마이너스 2B는 A라는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이곳 어딘가에 대입을 해서 구체적인 A나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A에 5 마이너스 2B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2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의 제곱 25죠. 풀어 써본다면 25 마이너스 20b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 25 지워주도록 하고요. 전체를 5로 나눠준다고 생각할게요.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b는 제로.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두 개의 b의 값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b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b는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식만 남기고 일단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가 구한 b는 0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a의 값은 b가 0일 때는 5 마이너스 0은 a, 따라서 5가 될 거고요. b가 4일 때는 5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한번 봐볼까요? a, b는 마이너스 3, 4가 될 수도 있고 5,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 a점은 이쪽에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잘못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 점이 마이너스 3, 4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언제 배웠을까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쯤 배웠을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만 화면을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 A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금방 풀어볼게요. 크기가 다른 두 원 A, B의 반지름이 각각 5와 7입니다. 이때 K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K 좌표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둘게요. K 좌표의 X값이 A고 Y값이 B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반지름이 7입니다. 그렇다면 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죠. 이 길이가 5가 될 예정이고 이 길이가 7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이용할 거고요. 이때 A와 B로서 두 개의 피타고라스 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선 A, B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A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B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10-A만큼의 길이겠죠. 두 식을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5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볼게요. 10-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7제곱입니다. 자, 이 두 식을 빼줌으로써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100 더하기 B제곱은 49 이렇게 식을 풀어둘게요. 지우고 가져온 다음에 차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질 거고요. 지워지고 20A 마이너스 100은 25 마이너스 49죠. 20A는 25 마이너스 49 더하기 100은 76. 자, 이때 A는 3.8. 자, 이와 같이 A의 값을 명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제곱에서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이 램프를 만들 때 아이디어로 이용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있을 때 A와 B의 길이의 비율이 3대 2라면 가능한 점 K의 위치를 작도로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작도로 표현을 하라고 문제를 낸 이유는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A, B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약간 대학 수학에 가까워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도로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이로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2대 3의 비율로 이 위치 K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면 어찌되었든 이 직선을 기준으로 2대 3이 되는 곳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직선 위에서 2대 3이 되는 K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 옮겨볼게요. 자, 우선은 깨끗한 화면에서 해볼게요. 자, 작도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될 두 점을 먼저 찍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용할 두 직선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라면 뭐 한 이쯤의 점이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돼야 2대 3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짧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돼도 2대 3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원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총 간격은 10인데요. 반지름이 4와 6인 원을 그린다면 마주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4와 6 이런 식으로 있다면 요 맞닿는 이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최초의 K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는 2 곱하기 2였고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숫자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하면 6이 될 거고요. 9가 되겠죠. 자, 3으로 된 원을 그려주고요. 9로 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이 또 K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2대 3이 되니까요. 자, 그럼 또 그려볼게요. 4, 4 곱해준다면 8,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원과 이 원의 만난 점은 이곳이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5를 한다면 10이 될 거고요. 5를 한다면 15가 되겠죠. 자,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점 이곳이 되겠죠. 이것도 K.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이 되는 곳은 이쯤이 될 거예요. 자, 길이가 12이고 18일 때는 이 원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이 지점이 K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4, 7, 21.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점이 K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했던 K의 점들을 연결해 줄 건데요. 어떤 그래프인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곳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2대 3의 지점, 최초의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그래프는 정말 2차 함수인가요? 만약에 x와 y로 표현을 한다면 일반적인 2차 함수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 y 그래프상에서 2차 함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하나의 함수에서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을 갖게 되고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와 y의 식으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수학 문제들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비슷해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각각 중2, 고1, 고2 정도의 수준의 것들이었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만 값을 구체적으로 풀려고 들면 대학교 과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자체로는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결국 후디니에서 3차원의 정보를 다룰 예정이죠. 이 내용들이 모두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은 9로 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G축도 생길 예정입니다. 이때 앞선 문제처럼 원하는 점이나 위치를 구하면 우리는 어떤 값을 얻게 될까요? 자, 이처럼 단순히 하나의 점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선과 면 같은 정보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면의 방정식 그리고 면이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된답니다. 자, 머리 굴리는 연습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낀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어땠나요?
제가 해설한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혹은 에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이렇게 느끼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후디니와 수학 조금 동시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후디니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될 것만 같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 여러 문제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이론과 적용, 응용의 관계를 나타내줄 좋은 예시요. 자, 우리는 앞선 수학 문제들을 하나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하나의 정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논하거나 증명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후디니에서도 이와 같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용되는 펑션들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기능들을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점을 구하고 원하는 방향을 구하고 원하는 크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후디니에서의 수학 작업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입문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건 더 적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후디니 입문자로서 돌파해내야 하는 수학적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벡터의 연산과 특징. 두 번째, 노멀라이즈와 스케일. 끝입니다. 이 내용만 우선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도 입문자로서 기본적인 후디니에서의 수학 연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대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조만간 이 내용을 제 강의에서 배우게 되실 거랍니다. 벡터의 연산과 특징, 노멀라이즈와 스케일.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의문 없이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르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몸에 익히셔야 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수학 문제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 고민하면서 식을 쓰지 않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벡터의 연산과 특징, 노멀라이즈와 스케일, 이 내용을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내용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 이론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배워야 하거든요. 후디니를 위해 정말 수학 그 자체를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노드, 펑션, 수학 이런 것들을 필요에 맞게 알려드릴 거랍니다. 이때 연산의 결과와 특징에 먼저 집중하세요. 연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결과와 특징에 집중하세요. 노멀라이즈가 어떤 수학 원리와 과정을 거치는지보다 노멀라이즈로 우리가 뭘 얻었는지에 집중하세요. 구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4파이 r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왜 구의 넓이가 4파이 r제곱인지 증명을 봐가면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4파이 r제곱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능들을 활용해 응용을 하려는 거지 기능의 원리까지 파헤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정말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우리가 후디니 공부를 할 때 각각의 내용들이 가지는 원리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작업 전반을 위한 원리가 있고요. 작업에 쓰이는 기능에 대한 원리와 특징이 있고요. 기능 안에 쓰이는 연산에 대한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적 원리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공부를 미룰 수 없습니다. 결과만 얻어서 이용하세요. 끔찍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블루투스 이어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기능들의 다율이 어떤 어썸한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작업 전반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밑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많은 것이 꼬입니다. 자, 블루투스를 이용하겠다고 블루투스 자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전기 자극을 물리 자극으로 바꿔주는 스피커의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블루투스의 원리, AC/DC 컨버팅의 원리 알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능들을 응용하는데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지 알 때 그때 들여다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뭘 강조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절실하게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답지를 펼치고 해설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두뇌가 직접 그 답을 찾아가도록 자꾸 자극을 하셔야 해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분께 뜻밖의 선물을 주는데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목표들을 하나씩 학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시계 애니메이션 배웠죠? 그렇다면 시계 밑에 추가 달린 궤종시계에 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모션의 규칙을 만들어주면 그럴싸한 추 애니메이션이 될까요? 이런 부분을 직접 고민해보고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모션의 느낌을 알기 위해 직접 괴정식의 모션을 찾아보시고 참고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데요.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램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미 예고편에서 램프의 모션과 모양을 보여드렸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강의에서 저를 통해 배우기 전에 직접 이 모션과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작업하실 건가요? 어디까지 가정을 하고 어떤 기술들을 이용할 건가요? 램프의 이 꺾인 부분은 지금 로테이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램프는 어떻게 타겟을 바라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램프는 타겟이 멀어지면 관심이 줄어들고 타겟이 가까워지면 목을 빼고 쫓아가는 걸까요? 자, 이런 상상, 이런 궁금증, 해결 욕구, 이런 부분을 자꾸 자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자, 수학 자체를 배울 때의 편리함은 좋은 예제와 문제가 넘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후디니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후디니를 공부하면서 수학적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후디니 이론 공부는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배우고 이해하고 머리에 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결과물에 다가가야 하는 예제를 해결해야 할 때 수학적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가 생깁니다. 강의를 통해 선생님에게 배울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먼저 배우기 전에 직접 충분히 고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히 먼저 작업에 도전을 해보았느냐, 해보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번 예제를 통해 수학적 해결 능력을 키워낼지, 이번 예제를 따라하는 것에 만족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7, 파트 7 램프 만들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이 예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은 수업을 듣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프로시저럴한 방식으로 램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목표가 있습니다. 램프의 모양을 언제든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램프의 다리 길이, 폭, 두께, 램프의 머리 사이즈, 이 모든 내용을 원할 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기본이 되는 램프의 모양은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여러분은 타겟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임의로 목의 위치를 설정하시고요. 자동으로 꺾이는 위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잘 보시면 자, x, y가 있고 이 점과 이 점을 할 때 이 다리의 비율을 우리가 정해준다면 이 점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의자를 만들었었죠. 우선 선으로 램프의 뼈대를 만들어 줄 거랍니다. 이 램프의 뼈대는 베이스, 미들, 넥, 헤드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각각의 포인트 넘버가 0, 1, 2, 3이라면 애드로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뼈대를 완성한 다음에 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디니 공부에 있어 수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방법이 무엇일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에 램프 만들기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와야 하는지 알려드렸답니다. 이번 강의 너무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 마음이 좀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진심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강의 3강 파트 7 프로시주얼 램프 만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